자, 그렇다면 층간소음 이 대책으로 충분할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한 건 그만큼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로 늘었습니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부 산하 전담기관에는 최근 3년간 2만 7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대부분은 전화 상담만 하고 끝났고 실제로 소음 측정까지 실시한 경우는 3.7%뿐이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바닥 시공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일 때 기존 공법으로 30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면 바닥이 두꺼워지면 29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건설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두껍게 하면 되긴 하겠죠. 소음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훨씬 비싸지는 거고요. 고도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대수도 줄어들 거예요. 결국 분양가에 반영되겠죠.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리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두껍게 시공한다고 층간소음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은 바닥이나 벽을 타고 전해지는 직접 충격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소리 같은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바닥 시공만으로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래층에 전해지는 충격음이 49데시벨 이하여야 기준을 통과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9데시벨을 사람이 느끼는 소음 수치로 바꾼다면 60에서 65예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도로 짓고 있다라는 거죠. 49데시벨이 아니라 이보다는 굉장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대책을 발표하긴 한 것 같은데 그건 효과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네, 그렇게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 게 지난해 8월인데 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2,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또 입주민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 말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바닥 시공할 때 보온이나 디자인 등은 무시하고 오로지 방음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규제도 중요하지만 집을 지을 때 내 집을 짓는다 이런 마음으로 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